2019년 12월 22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WWE 전문 뉴스 특파원 안녕뚱아의 오늘자 WWE 뉴스 카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엣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이틀 동안 엣지의 또 복귀설이 제기되면서 또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엣지가 이제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좀 이제 반박하는 이런 글을 남겨가지고 또 이제 일명 연막작전 요거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가지 매체들의 그런 보도 요런 것들을 보면은 엣지가 지금 본인의 복귀를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로 연막작전이다. 엣지가 이제 로얄럼블 때 돌아올 게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언론도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엣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정말 극적으로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정말 깜짝 복귀를 하면은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자꾸 언론에 조명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엣지 입장에서는 조금 김이 빠진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엣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박 트윗 같은 거는 좀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약간 이런 해석이 있긴 합니다. 자, 레슬링 뉴스 요쪽에서도 지금 엣지의 가장 최근 내부 이야기는 역시 로얄럼블 30인 매치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고, 엣지가 건강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덧붙이는 상황도 있었고, 요번주 레슬링 옵저버 라이브에서도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이게 엣지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번 서머슬램 때 일라이어스한테 이제 스피어를 시전하는 순간부터 이미 복귀를 거의 확정 지은 상태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얘기를 다 끝내놨고, 계약도 이미 했고 해서 이제 그냥 외부에 공개만 하지 않은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주 이제 WWE 백스테이지 촬영이 끝나고 나서 부커티가 또 팬들의 그런 SNS 질문들을 소화했는데, 한 팬이 부커티에게 가장 링 안에서 호흡이 잘 맞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부커티가 아주 재빠르게 크리스찬을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WWE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을 같이 촬영하기도 해서 좀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같이 활동했을 때 가장 호흡이 잘 맞는 것도 맞다고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협주곡, 막 오케스트라를 뭐 지휘하는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크리스찬이랑 경기하면은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럽게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더불어서 요 말은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부커티가 또 요런 말을 남겼는데, 크리스찬은 WWE 역사상 모든 슈퍼스타들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거는 정말 저도 뭐 마찬가지이고 아마 많은 팬분들도 여기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자, 메타디에 대한 소식인데, 최근에 WWE가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최고의 복귀 순간 탑10을 이제 본인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가지 순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하디보이즈가 이제 레슬매니아 때 돌아왔던 그 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 며칠 전에 공개가 됐는데, 메타디는 조금 늦게 그걸 안 것 같아요. 트위터를 최근에 남겼는데, 일단 포함시켜준 걸 고맙다. 그리고 본인들이 레슬매니아 때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서 정말 엄청난 팬들의 함성을 이끌어낸 거 우리도 잘 알고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메타디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음영을 강조해놨는데, WWE가 지금은 우리를 최고의 재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을 썼습니다. 요거를 안 썼으면은 사실 지금 제가 쓴 이 뉴스가 다른 매체에서도 기사화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저 말을 넣기 때문에 메타디의 속마음이죠. WWE한테 고맙긴 고마워.
그거 뽑아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최근에 이제 본인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메타디가 마음 한구석에 역시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렇게 좀 서운한 감정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제기되고 있어서 약간 이 메시지가 분명히 좋은 메시지는 맞는데 조금 씁쓸하게 들린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리바이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리바이벌도 이제 WWE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 슈퍼스타들 중에 한 명이죠. 이제 다음 레슬매니아 즈음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리바이벌이 다시 한번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의 프라이빗 파티의 멤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증샷을 올렸다고 합니다. 스캇 더슨의 트위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사실 리바이벌의 멤버들이 올 엘리트 레슬링에 있는 멤버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평소에도 트윗을 많이 주고받죠. 그게 항상 이제 기사화가 되는데 요거는 좀 특별한 게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태그팀 레슬링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올려놨는데 최근에 리바이벌이 TV쇼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WWE 안에서 태그팀 레슬링이 점점 퇴보되고 있다,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바이벌은 어쨌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WWE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진전된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슈퍼스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 엘리트 레슬링 멤버 만나서 사진까지 올렸다는 게 좀 재계약 협상 요런 것들을 점점 뭔가 유도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약간 요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랜디 오튼은 WWE와 재계약을 했지만 재계약하기 전에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을 빌려다가 좀 재계약 협상할 때 좀 이렇게 써먹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과연 리바이벌이 지금 요렇게 하는 행동들 과연 남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가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좀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이래서 계속해서 리바이벌의 거취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많은 팬분들이 주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죠. 자, 그 다음에 리아 리플리가 최근에 이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NXT 위미스 챔피언이 된 그런 기념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세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피니셔를 시도를 하는데 이 피니셔를 연습할 때부터 원래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시도를 하는데 이제 쉐이나 베이즐러와의 타이틀전에서는 이제 이 경기를 연출할 때 로프에 올라가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요거를 연습을 했었대요, 계속. 근데 사실 전부터 로프 위에서 본인의 피니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센터에서 연습할 때부터 계속 좀 미끄러진다거나 그리고 경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좀 힘들어서 이게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거랑 링 위에서 하는 거랑 이 다리의 그 하체 힘? 그 들어가는 게 다르대.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구세주가 등장을 합니다. 퍼포먼스 센터를 세자로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세자로가 와가지고 본인의 이제 피니셔를 어떻게 하면은 로프 위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서 결국에는 본 무대 NXT TV쇼에서 멋지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세자로가 본인의 타이틀 획득에 한몫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요밖에 리아 리플리가 이제 쉐이나 베이즐러에 대한 칭찬 요런 것도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관중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레머니 이렇게 물론 이제 NXT 슈퍼스타들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 관중들도 몇 명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계획이 됐었고 처음에는 조금 뭐 겁을 먹었다 약간 요런 얘기들도 요 매체를 통해서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자, 여러분들 루세프 이제 연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이제 많은 인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루세프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팬들한테 크리스마스 기념 메시지와 함께 티셔츠를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셔츠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은 티셔츠이기도 하고, 루세프가 지금 WWE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은 루세프가 WWE와 이제 재계약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은 재계약 합의에 아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지금 언론들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루세프의 재계약 소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시 에반스가 최근에 이제 CBS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2020년을 한번 목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레이시 에반스가 이런 얘기도 사실 몇 개월 전부터 많이 하긴 했는데, 본인이 WWE 오는 순간부터 챔피언이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2020년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위민스 챔피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레이시 에반스 같은 경우는 그런 군인 출신 그런 거 하나 이제 본인을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군인 그리고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 뭐 여성으로서 WWE에서 이제 캐릭터 같은 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레이시 에반스는 많습니다.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은 푸시를 받고 있기도 한데, 앞으로 본인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2020년에 지금 레이시 에반스가 더 많은 푸시를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레이시 에반스가 2020년에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한 번쯤은 챔피언 되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본인은 항상 마음속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같이 일하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본인도 혹시 챔피언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여러가지 일들, 또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프로피츠의 이제 애프터 더 벨 이번 주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안젤로 도키스가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안젤로 도키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원래 예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정이 없던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본인들이 NXT에서 멀쩡히 활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로스터에 합류하게 됐고, 물론 처음부터 링 위에서 경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무대 뒤에서 WWE에서 이제 요구하는 요런 것들을 이제 세그먼트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되고 떨리고 막 그런 정황이 되게 없었다고 하는데, 그 전후에 이제 타일러 브리즈, 부커티, 제이비어 우즈, 뭐 세스 롤린스, AJ 스타일스, 알투루스, 마크 헨리, 랜디 오턴, 뭐 코리 그레이브스, 여기 애프터 더 벨의 진행자인 뭐 코리 그레이브스까지 해가지고 여러 명의 선배님들이 엄청나게 조언 이거를 해줬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상황이 정말 갑자기, 제가 과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갑자기 변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론 NXT에서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NXT하고 이제 메인 로스터는 그래도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NXT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메인 로스터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다고 하는데, 이런 선배들이 훌륭한 조언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해주긴 해줬겠죠. 해줬겠지만 훌륭한 조언, 조언도 좋은 조언이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조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훌륭한 조언, 가장 쓰임새가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준 사람은 그냥 요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소냐드빌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에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WWE 내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팬들이 이제 TV쇼를 보다 보면은 소냐드빌은 맨날 다른 사람한테 핀포를 내주는 그런 역할이고 그냥 한마디로 잡어죠, 잡어. 그래서 이제 소냐드빌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얘는 그냥 나가겠지.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WWE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TV쇼에 나오는 게 전부는 아니고 그 안에서 꼭 TV쇼에 나오지 않더라도 무대 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소냐 드빌이라는 사람을 조금 개인적으로 정말 칭찬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내가 꼭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고작 26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다는 거죠. 본인의 전성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메인 로스터에 있는 여성 슈퍼스타들 중에서 리브 모건이 제일 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6살인 소냐 드빌, 그 다음에 사라 로건 요렇게 이제 두 번째로 어린데 솔직히 그 정도면은 정말 지금 당장 꼭 물론 잘 돼도 좋겠지만 꼭 나오지 못하고 나와서 꼭 이제 잡어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소냐 드빌은 본인의 그런 WWE 생활을 상당히 지금 뒤에 장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소냐 드빌이 불행할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거는 지금 이 인터뷰를 보셨다면은 조금 그런 생각을 덜어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스맥다운, 바로 어제 있었던 스맥다운 TV쇼 시청률입니다. 3.6%가 증가를 했습니다. 평균 시청자 241만 5천명. 지금 이제 여기서 핵심은 러 TV쇼와 대비된다. 이상하게 똑같이 TLC가 끝나고 시청률 집계가 나왔는데 러는 떨어졌고 스맥다운은 올랐습니다. 상당히 뭐 신기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세부적인 기록만 놓고 봐도 스맥다운의 이번 주 시청률은 상당히 좋은 기록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슬라이드는 간추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질문이나 지적사항들 언제나 환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